우상호 원내대표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오늘은 최고위원들 모두 발언을 먼저 하고 당 대표님께서 마무리하는 진행하겠습니다. 세월호 선체가 수면위로 뛰어오르는 상태에서 지금 반담수식 선박위에 이렇게 있습니다. 기름이 새어나와서 진도 어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고 이거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그동안 진도 주민들은 백목항 등 세월호 유가족과 미수습자 가족들을 돌보느라 이런저런 불편함을 감수하고 또 피해를 감수하면서 생활해 왔습니다. 그 3년간 진도 주민들이 받은 피해가 적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비록 이제 며칠 후면 세월호가 목포항으로 이동하지만 그동안 3년간 진도 주민들이 받았던 그 피해에 대해서 국가가 일정하게 배상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민들이 업은 피해는 피해대로 또 진도 주민들이 받은 무형의 불편함과 피해에 대한 보상도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국회 차원에서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진도항을 떠나는 세월호가 목포로 이동할 것입니다. 목포 주민들께서도 당분간 불편하시겠지만 세월호 유가족과 미수습자 가족들을 자기 가족처럼 생각하면서 따뜻하게 맞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진도 주민들에게 그동안 해주신 협조 감사드리겠습니다. 바른정당의 유승민 후보가 대통령 후보로 최종 결정되었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유승민 후보의 당선 계기로 대한민국의 정치가 합리적 보수와 합리적 진보가 정책으로 경쟁하는 그러한 정당 구조, 그런 정치 구조로 거듭나기를 기원합니다. 수구적인 친박당은 사실 정치적인 시너지나 선순환 구조에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는 보수도 거듭나야 되고 더불어민주당도 새로운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정치 발전을 위해서 함께 경쟁하고 함께 협력하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조기 대선 때문에 한 가지 걱정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정부의 예산 편성 시점, 예산 편성 과정이 일정하게 정권 교체기에 중복되게 됨으로써 일정한 혼란을 이끌 수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예결위원장, 예결위 간사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소속 예결위원들을 중심으로 그간 1년간의 예결위 활동을 평가하면서 대한민국의 예산이 어떤 방향으로 정해지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내부 논의를 시작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러한 논의는 앞으로 예산 당국이 각 당의 의견을 사전에 수렴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4월 초순쯤에 그동안의 활동 결과를 평가하면서 대한민국 정부 예산이 어떤 방식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입장도 정리해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김영득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그제 우리 당은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첫 번째 순회 경선을 광주에서 치렀습니다. 민주화의 성지이자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을 만들어주신 광주와 전남북에서 무려 23만 명이 넘는 국민들께서 참여해 주셨습니다. 뜨거운 열기를 보여주신 호남 시민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호남권에서 국민 경선에 참여하신 국민들과 당원, 대의원 여러분의 높은 참여에 한편으로는 감사드리면서도 한편으로는 두려움입니다.
우리 당 호남 투표에 참여해 주신 23만여 명의 국민들과 이해는 크게 못 미치지만 국민의당 호남 경선에도 9만 2천 명의 호남 시민들께서 참여해 주셨습니다. 그만큼 호남 민심이 이번 19대 대통령 선거에 거는 기대가 크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당에 대한 호남 민심의 엄중한 명령이 무엇입니까? 바로 정권을 교체, 적폐를 청산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라는 것입니다. 촛불이 만들어준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말고 대세론에 안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당의 내분의 후보는 어떤 분이 대선 후보로 당선되더라도 이 같은 호남의 엄중한 명령을 실천한 충분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명령을 완수할 때까지 결코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은 대전 춘천권의 경선이 있는 날입니다. 지난 27일 치러진 우리 당 첫 번째 호남권 경선은 국민 선거인단 전체 214만여 명 중에 23만 명이 투표해 아직 11%만 나온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90%가 남아 있습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경선보다 더 중요한 본선이 남아 있습니다. 5월 9일 당선증을 받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결정된 것이 없습니다. 정권을 교체한 뒤에도 적폐를 청산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야만 국민의 명령을 온전히 이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당은 치열하게 경쟁하되 경선이 끝난 뒤에는 하나가 될 것입니다. 우리 당의 네 후보 모두 이렇게 지금 경선을 치러가고 있습니다. 하나가 되기 위해 우리 당 그리고 지도부들 전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당 내분의 후보님들께서도 국민의 이러한 명령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송현선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박근혜 정권 4년을 바라봅니다. 지난 4년 동안 여견은 고립되고 행정은 무능했고 안보는 불안했으며 경제는 파탄이 났습니다. 또한 청와대는 검정의 종거지였습니다. 박근혜 정권은 국민의 생명과 행복, 국익 증진에는 일절 관심조차 가지지 않았습니다. 최순실 일당과 기득권을 위해 국정을 농단했던 시대의 범죄 조직에 발을 당겼습니다. 150일 동안의 전 국민 촛불 저항운동으로 마침내 박근혜 전 대통령은 탄핵되었고 3월 27일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습니다. 그리고 1079일 만에 세월호가 목포 신항을 향해 다가오고 있습니다. 현재 탄핵 인용문에는 세월호와 관련한 보충 의견이 있었습니다. 두 재판관은 대통령의 존재 이유를 분명히 했습니다. 국민이 국정 최고 책임자의 지도력을 가장 필요로 하는 순간은 국가 구조가 원활하게 돌아가는 전형적이고 일성적인 상황이 아니라 전쟁이나 대규모 재난 등 국가 위기가 발생하여 그 상황이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급격하게 흘러가고 이를 통제 관리해야 할 국가 구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때입니다. 세월호 참사가 있었던 2014년 4월 16일 바로 이러한 날에 해당합니다. 또한 두 재판관은 후임 대통령이 박 전 대통령 같은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은 문구도 남겼습니다. 국가 최고 지도자가 국가 위기 상황에서 직무를
불성실하게 수행하여도 무방하다는 그릇된 인식이 우리의 유산으로 남겨져서는 안 된다. 세상 두 재판관들의 보충 의견을 곱씹는 것은 이것이 바로 우리 시대의 징비록이라고 참여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민주당이 써야 할 징비록이 있습니다. 정권 교체를 통해 출발할 새 정부가 반드시 해야 할 과업이 있습니다. 첫째, 적폐청산, 그리고 박근혜 부정 부패와 정경유착이 아예 팔도 못 붙이게 해야 합니다. 둘째, 대한민국을 경제 파탄에서 구하고 모든 경제 주체가 공정하게 활약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셋째, 그리하여 다시 국민입니다. 주권자 국민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주인으로서 그야말로 민주주의가 넘실대도록 해야 합니다. 끝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젠 박정희, 박근혜 시대를 슬기롭게 매듭지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어서 전해철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검찰 수사 관련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민정수석실 산하에 있는 특별감찰반을 이용해 표적감찰을 지시한 자세한 정황이 언론을 통해 드러났습니다. 지난날 박영수 특검이 우 전 수석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던 핵심 사유이기도 합니다. 우 전 수석은 문체부 직원에 대한 표적 감찰을 지시하고 감사 담당관이 원하는 결과를 내지 못하자 여러 차례 조사 시한을 연장하며 무조건 중징계하겠다는 보고서를 쓰라고 압박을 했다고 합니다. 감사 담당관이 징계 사유가 없다는 결론을 내자 우 전 수석은 다시 특별감찰반을 시켜 영장도 없이 시체를 수색하고 자료를 압수하는 등 탈법적인 행위 역시 서슴지 않고 되겠다고 합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에 있는 특별감찰반은 고위공직자나 대통령 친인척 등의 부정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기관입니다. 그러나 우 전 수석은 특별감찰반을 오히려 위법행위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활용했습니다. 국가의 중추적 사정기관을 통한 심각한 국정농단 행위이자 권력형 위법행위라고 할 것입니다. 최근 자세히 밝혀진 평역 감찰 혐의 말고도 우 전 수석이 국정농단 비리 의혹의 공통이자 실체임을 드러내는 정황은 수없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와대는 우 전 수석의 혐의를 입증할 압수수색을 거부함으로써 제 식구를 감싸려는 행태를 반복했습니다. 검찰 역시 더욱 강력한 의지로 수사와 압수수색에 임했어야 마땅했으나 이번에도 임무 제출로 만족하고 말았습니다. 임무 제출된 자료는 혐의 입증에 명백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 전 수석과 검찰과 관계를 우려했던 국민들은 혹시나가 역시나가 되는 것은 아닌지 또 한 번 우려하고 있습니다. 검찰의 이러한 모습은 최근 검찰이 우리 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성남시장의 혐의와 관련하여 전격 압수수색을 단행한 것과 비교될 뿐만 아니라 형평성에도 맞지 않습니다. 검찰의 제대로 된 수사의 척도는 우 전 수석에 대한 엄정한 수사입니다. 특검의 기한 연장이 되지 않았던 가장 아쉬운 점이 하나도 우 전 수석에 대한 충분한 수사가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국민들은 검사실에서 팔짱을 낀 채 웃고 있는 우 전 수석의 모습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우병우 황제 소환에 오병을 씻어내기 위해서라도 우 전 수석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해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이영석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유전자 심평가와 관련해서
5.18 광주민주화운동은 헌법 전문에 명시된 4.19 민주이념을 대신한 민주주의 혁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한 진상규명이 이루어지지 못한 탓에 5.18 광주민주화운동은 지금까지도 가전 핍박과 폄훼, 왜곡을 당하고 있습니다. 급기야 80년 5월 광주를 표 얼룩지게 한 무고한 시민을 악살한 당사자인 전두환의 부인 이순자 씨가 자서전을 통해 자신들도 5.18의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사태까지 이르렀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처구니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2.12 사태를 일으킨 내란 목적 살인죄에 대한 유죄 판결을 무기징역을 언도받은 전두환 행각을 미화하는 자서전을 발간한 것은 5.18 영령과 유가족뿐 아니라 우리 국민들 모두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행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강령 전문에 4월 혁명, 부마 민주화항쟁, 광주 민주화운동 그리고 6월 항쟁을 비롯한 민주화운동을 계승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미완에 그친 5.18 광주 민주화운동의 철저한 진상 규명에 나서야 합니다. 발표 명령자와 최근 헬기 기총수사 책임자를 밝혀내고 그들을 역사의 심판대 위에 세워 5월 영령과 이 땅의 민주주의 발전 위에 싸우다 쓰러져간 모든 분들의 넋을 달래는 초석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전두환과 그 추종 세력에게 강력히 경고합니다.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모욕을 당장 중단하고 뻔뻔하다 못해 인륜마저 저버린 자서전을 전량 폐기하십시오. 그리고 위대한 국민 앞에 무릎 꿇고 진심으로 사죄하십시오. 이것만이 추악한 범죄를 조금이나마 씻어낼 유일한 길입니다. 추미애 당대표의 마무리 말씀이 있겠습니다. 제목이 침대에 딱 붙여놓아서 읽었습니다. 어제 세월호 주변에서 미수습자의 것으로 보이는 유죄가 발견되었습니다. 결국 본문을 뼈로 판정되긴 했지만 유죄 발견과 언론과 가족들에게 알리는 과정이 매우 혼란스러웠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정부가 발견과 동시에 알리지 않고 가족들은 4시간이나 지나 언론을 통해 알게 된 국민은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기다린 3년에 비하면 짧은 시간이었지만 어제 하루 가족들의 심정은 찢어지는 고통 그 이상이었을 것입니다. 정부는 마지막까지 성공적인 의향은 물론 미수습자에 대한 보다 철저한 관리와 유실 방지를 위해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어제 출범한 세월호 선체 조사위는 선체 조사를 비롯한 주어진 임무에 즉각 돌입해야 할 것입니다. 정부와 관계자들에게 진심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내 가족, 내 아이가 그곳에 있다라는 심정으로 미수습자 수습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 실질 심사가 있을 예정입니다. 그동안 특검과 검찰의 수사 내용을 토대로 법원의 현명한 결정을 기대합니다. 박 전 대통령은 영장 실질 심사에서도 혐의를 부인하고 모르쇠로 일관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합니다. 박 전 대통령은 사법적 심판 이전에 본인의 의지와 판단으로 국민 앞에 사죄하고 참회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아셔야 합니다. 사법 처리와는 무관하게 전직 대통령으로서 국민에 대한 마지막 예의를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검찰에 촉구합니다. 그것이 검찰이 우병우 라인에 의해 장악되고 좌지우지되었다는 세간의 불신과 오명을 깨끗이 씻어내는 일이라 보입니다.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전면공직선거법의 빈틈을 악용해서 자신의 대선 출마로 인한 후보의 선거는 없다라고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헌법과 지방자치 공직선거법을 동시다발적으로 무력화시키자는 반법치주의적 꼼수라고 할 것입니다. 국정농단과 헌정유린으로 자유당 소속 대통령이 국민으로부터 파면을 당하고 구속을 목전에 두고 있는데도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한 것입니까? 자유당 대선 후보 선출이 3월 31일만큼 홍준표 지사가 후보로 선출된다면 도지사직을 즉각 사퇴하고 떳떳하게 대선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홍 지사 멋대로 판단해서 350만 경남 주민의 참여권을 박탈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만에 하나 홍 지사가 대선 후보로 선출이 된다면 자유당은 후보 선출과 동시에 도지사직 사직서를 접수받아 도의회와 선관위에 지체 없이 홍보해야 할 것입니다. 자유당 국민 앞에 석고대죄를 해도 모자랄 지경인데 국민의 참정권을 박탈하는 공범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중앙선관위 역시 사직 통보 시점 표명이 없다는 이야기를 한가하게 할 때가 아닌 것입니다. 이런 허점을 알고도 방치했다면 명백한 직무유기라 할 것이며 몰랐다면 직무태만일 것입니다. 법계에도 없는 규정으로 숨지 말고 공선법에 명백히 규정되어 있는 자녀임기 1년 이상 남은 지자체장의 보궐선거가 정상적으로 치러질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홍 지사에게 꼼수는 꼼수로 망한다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어제 바른당 본선 후보로 유승민 후보가 선출되었는데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국 정치사에서 실종된 보수의 길을 건전하게 되살려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에 기여하는 후보가 되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제19대 대통령 선거 대외 국민 투표 기능이 내일로 마감됩니다. 지난 3월 2일 국회의 법률 제정에 따라서 저희 국민들도 대선에서 소중한 당시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내 국민에 따른 여파로 이번 모두 대선은 역대 최고의 투표율을 기록할 것이라 전망합니다. 이제 19대 대선 재외국민 선거의 등록 기간이 하루도 남지 않은 만큼 재외국민 유권자 등록 마감일은 거주국 현지 시간으로 30일 자정까지가 될 것입니다. 지금 바로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또는 각 지역 공간을 방문하시거나 팩스 신청을 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재외국민 유권자 선거인 등록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외국민 여러분의 노력이 조국 대한민국의 큰 힘이 될 것이고 미래를 여는 힘이 될 것입니다. 아울러 재외국민들은 국내보다 먼저 4월 25일부터 6일 동안 투표가 시작될 것입니다. 등록을 하신 재외국민 여러분께서 투표 날에 꼭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국을 사랑하는 재외국민 여러분의 힘을 보여주실 것을 다시 한번 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재외국민 선거인단 투표 능력 캠페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